가미당 주역 강독 27번째 시간 살레이께 시작하겠습니다. 강사 장현숙입니다. 살레이입니다. 이는 기를 이, 턱이라고 합니다. 기르다는 또는 배양, 무엇인가를 키우다는 뜻이에요. 괴상을 보면 상괴는 간괴죠. 간괴고 하괴는 진괴입니다. 그래서 상괴는 산을 나타내고 하괴는 우레를 나타내요. 그래서 살레이괴거든요. 그런데 살레이괴가 왜 배양 그리고 기름, 키움의 괴가 되냐면은 괴상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괴상을 보면 초구와 그리고 상구가 양이고 그리고 2효, 3효, 4효, 5효가 다 음으로 되어 있죠. 이 모습이 입의 모양과 닮은 거예요. 입. 입을 보면 아래 턱이 있고 그리고 윗에 입술이 있으며 그 사이에 이빨들이 있잖아요. 지금 살레이괴의 괴상 전체의 모양이 입의 모양을 닮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보면 위의 턱은 간괴라서 그치다 해서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아래의 턱은 진괴니까 움직임을 상징하죠. 그래서 아래 턱이 움직이면서 이빨로 무엇인가를 씹는 형상. 윗턱은 거쳐 머물러 있고 아래 턱은 움직이면서 물건을 씹는 형상. 그 물건을 씹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것이 바로 몸을 기르죠. 그래서 키움, 배양의 괴가 됩니다. 몸을 기르기도 하지만 정신적으로 수양해서 자신을 기르고 남을 기르는 것, 그것도 바로 이 괴가 상징하는 배양, 키움의 이야기가 됩니다. 괴사, 효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괴의 괴사를 보면 정, 길 돼 있죠. 그리고 관이, 자구, 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 길이라는 것은 올바르게 하면 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배양한다는 것, 키운다는 것은 그 도를 바르게 해야 길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관이라는 게 나오죠. 관이라는 것은 키우는 것, 배양하는 것을 봐라 이런 뜻이에요. 남이 어떻게 키우는 건지, 어떻게 무언가를 배양하는지, 정신이든 자기 몸이든 을 배양하는 것이 어떻게 배양한지를 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구, 구실이죠. 자구는 스스로 구해라, 구실, 입의 실질을, 본질을. 그러니까 입이라는 거는 뭔가를 먹고 그리고 그것을 내 몸을 키우는 그 소통의 도구가 되죠. 그리고 말을 내뱉고 말을 그치는 그 도구가 되는 게 바로 입이에요. 그 입을 어떻게 그치고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무엇을 먹을 것인지, 그것이 다 나의 몸과 정신을 배양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살레이괴의 괴사는 남이 어떻게 키우는지를 본 다음에 내가 나를 어떻게 키울 건지 스스로 구해라 라는 게 바로 살레이괴 괴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초구부터 그러면 어떻게 키우는지를 한번 볼게요. 전반적으로 살레이괴에서 지금 두 양이 있다 했죠. 두 양이 있으면 초구와 상구가 양이고 강건한 기질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양이 전반적으로 누군가를 키우는, 배양하는 효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게 4개의 효가 있잖아요. 다 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4개의 효는 배양을 아까 키움을 보고 스스로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그 효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남한테 키움 또는 배양을 어떻게 의뢰하는가, 맡기는가에 대한 효입니다. 이 4개의 효는. 그래서 첫 번째 효를 보면 초구죠. 초구는 보면 사이영기, 사이영기, 그리고 관아, 그리고 타이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라는 것은 버릴 사죠. 버리다. 이라는 게 너이예요. 너. 그리고 영기라는 게 신령한 영, 그리고 귀라는 거는 거북귀예요. 영귀.
이것만 보면 버리라는 거죠. 너의 신령한 동물을 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신령한 동물을 버려라. 이때 너라는 것은 초구한테 누군가 말을 하는 거예요. 너의 신령한 거북이를 버리고 그 다음에 나를 바라본다죠. 이 나라는 것은 지금 초구와 정응하는 관계인 육사를 얘기합니다. 육사. 너의 신령한 거북이를 버리고 나를 보면서 타라는 거는 벌릴 타죠. 벌릴 타, 벌리다. 턱을 쩍 벌리고 있으니까 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괴상의 모습과 지금 이 효의 얘기를 해보면 아까 초구는 영기라고 해서 양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기를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아랫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가를 기를 수 있는 자질을 가졌다는 것을 자기가 몰라요. 다른 사람을 기를 수 있는 자질을 바로 영귀라고 하거든요. 신령스러운 거북이를 내가 가졌는데 초구가 그것을 모르고 그걸 그냥 버려버리고 이 사람은 누굴 쳐다보냐 하면은 육사한테 자기를 배양해달라, 길러달라라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욕망, 욕심, 초구의 욕심이 자기의 강명한 자질로 누군가를 기를 수 있는 자질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에게 길러주기만을 이렇게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초구의 욕심인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바로 초구의 사이, 영기, 그리고 관하, 타이, 흉이라는 것입니다. 초구는 남을 길러야 되는 사람인데 그 기르지 않고 남한테 오히려 기름을 받으려는 그 욕심,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기죠. 유기 같은 경우는 전이, 불경, 우구, 이, 정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이라는 것은 넘어질 전, 뒤집힐 전이에요. 무엇인가가 넘어져서 뒤집혔다는 거죠. 뒤집혀진 배양이라는 거예요. 원래 배양이라는 것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길러주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배양 키움인데 전이라고 했으니까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길러준다든가 해서 뭔가 바뀐 관계라는 거죠. 그것은 불이라는 것은 거스를 불, 경이라는 것은 도리경, 도리를 거스르는 일이다 라는 게 돼 있죠.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유기의 입장은 지금 여기에요. 유기는 초구를 길러줘야 되는 어떤 관계적인 그 위치적인 입장에 있죠. 그런데 초구가 강량하기 때문에 유기가 그 관계를 뒤집어서 초구한테 길러주기를 바라는 이 모습을 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도리에 어긋난다 해서 전이 불경. 그러면 이것이 도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다음에 유기가 누구한테 기름을 구하겠어요? 지금 살레이기에선 두 양이 있는데 상구가 또 하나의 양이죠. 상구한테 기름을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바로 우구입니다. 우구라는 건 언덕구죠. 앞에 있으면서 높은 곳에 있는 곳, 바로 상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구에게 기름을 받으려고 간다, 정. 그런데 그것은 흉하다는 거예요. 상구에게 가는 거는 왜 흉하냐 하면은 유기 같은 경우는 정응의 관계가 바로 육오거든요. 자기와 정응하는 관계도 아니야. 그리고 지금 초구처럼 이게 비의 관계도 아니야. 아무 관계도 없는 상구한테 뭔가 길러달라고 하고 가는 것은 그 관계에 있어서 정당한 관계가 아니다. 경거망동한 거다 해서 흉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기 같은 경우는 전이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초구한테 기름을 받는 것도 이게 전이기 때문에 불경하고, 그리고 상구한테 가는 것도 흉하다 이렇게 돼 있죠. 유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의처는 이럴 때는 길러줄 사람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하긴 하던데, 제 생각에는 아랫자리에 있는 초구이지만 전의를 해서라도 키움, 배양을 바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나중에 또 전의가 나오는데 그것과 관계해서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왜 안 되는지.
다음에 이제 63이죠. 63 같은 경우는 이 자리예요. 이 자리인데 불이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흉, 그리고 10년 물용, 무유리라고 돼 있죠. 그스를 불해서 이정이죠. 이정은 배양의 올바름, 배양의 올바름을 거슬러서 흉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10년 물용, 주역에서 10년 나오면 아주 오랜 세월이란 뜻이에요. 그냥 10년이란 뜻이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10년 물용, 못 쓴다, 쓸용이죠. 못 쓴다. 무유리, 그래서 이룰 바가 없다. 효사라 보면 전반적으로 뭔가 흉흉한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가 보면 6, 3 같은 경우는 지금 자질 자체가 일단 음유한 자질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리가 보면은 부중하면서 그리고 양의 자리에 음이 왔기 때문에 부정해요. 정도 아니고 중도 아닌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하계가 진계라 했잖아요. 진계는 움직임이란 뜻이에요. 움직임의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움직임의 극한, 동요의 극한에 처한 거죠. 지금 63 같은 경우는 지금 상구와 이게 정응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구의 키움, 배양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림을 하지 못하고 지금 초육한테 기다려 달라고 같은 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려가는 동요의 극한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상구의 기름을 기다려야 하는데 초구에게 구하러 가기 바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배양의 발음을 거슬렀다. 그래서 흉하다. 그리고 10년 동안 이런 사람을 못 쓴다. 그리고 이룰 바가 없다. 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4로 가겠습니다. 64로 가면 64가 지금 여기 자리죠. 64는 또 전이라고 돼 있어요. 아까 전이라는 게 뭐였죠? 넘어질 전, 뒤집힐 전이라고 했죠. 뭔가가 뒤집힌 기름이야, 배양이야. 근데 길하다고 돼 있죠. 아까 유기 같은 경우는 뒤집힌 기름이 불경해서 도리에 거스른다고 했는데 지금 육사에게 뒤집힌 기름은 길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호시탐탐해서 호시라는 게 호랑이 볼시, 탐이라는 게 노릴탐이에요. 호시탐탐 뭔가 이렇게 노린다는 것. 그리고 기육 축축돼 있죠. 육이라는 것은 하고자 하는 어떤 욕심. 그 축축은 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시탐탐 기육 축축을 보면 내가 호랑이처럼 뭔가를 노리듯이 오로지 그 욕심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모습.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허물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효사가 나오는지 전반적으로를 보면 지금 육사 같은 경우는 음의 자리에 음이 왔죠. 그래서 정한 자예요. 그리고 유고의 군주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대신의 자리예요. 대신의 자리에서 자기를 기르는 것, 기르는데 이 사람은 지금 초구와 정응의 관계죠. 그래서 다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초구죠. 초구는 그런데 아래에 있는 현자인 거예요. 아래에 있는 현자. 육사 같은 경우는 자기를 배양해서 어떤 일에 쓰겠어요? 바로 유고의 군주를 도와서 백성들을 기르는 데 사용하겠죠. 그런데 자기는 음유한 자질의 사람이라서 스스로 기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초구의 아랫자리의 현자한테 달려가서 기름을 구하는 거죠. 그 기름을 구하는 것이 왜 그렇게 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고를 도와서 백성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그 모습이 호시탐탐 기육 축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6사가 초구한테 달려갈 때 보면 6.2와 6.3이 중간에 다 초구한테 가려고 기르려고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뚫고 이 사람들이 초구한테 길러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뚫고 마치 호랑이가 먹이를 노리듯이 오로지 초구를 보면서 그 구하는 마음을 계속 쫓아가야 된다. 이 뜻이 바로 호시탐탐 기육축축. 그래야지만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호시탐탐 기육축축이 다른 의미로도 쓰이는데, 초구의 도움을 받아서 대신으로서 이제 만인을 기르는데 유약하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시탐탐이라는 그리고 호랑이가 먹이를 노리듯이 위험을 갖춘다는 뜻으로 또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육사의 기름은 참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육사의 전이는 좋은 거라 했잖아요. 길이라고 했는데, 유기는 전이해서 불경이라 했죠. 그슬은 도리에 그슬은 다 한 이유는 지금 이 상괴로 넘어가면서 이때의 기름은 약간 정신적인 것인 거예요. 그리고 하계의 기름은 약간 물질적인 것. 그러다 보니 유기 같은 경우는 자기의 몸을 기르는데 아랫사람한테 기름을 구하는 것. 이것은 도리 어긋난다. 그렇죠. 내가 윗자리에 있는데 아랫자리 신하한테 내 물질적으로 도와달라, 배양해달라 이런 의미라면, 지금 육사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기름인 거예요. 배움에는 아랫자리와 윗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육사 같은 경우는 아래의 현자한테 자기의 정신적인 배양, 기름을 의뢰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전이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고는 이제 군주의 자리죠. 유고의 불경, 거정, 길, 불가습, 대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불은 또 그스를 불, 도리경이라 되어 있죠. 도리에 어긋난다. 그런데 발음의 그함이 길하고 불가습 대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역에서 대천이 나오면은 큰 내라고 하는데, 어떤 험난한 상황 그리고 큰 일을 상징해요. 불가습 대천이니까 큰 일, 어떤 험난한 일을 할 수 없다, 건널 수 없다는 뜻이죠. 왜 그런가 하면 유고 같은 경우는 불경이라 했는데 상도에 어긋난다고 했죠. 지금 군주의 자리에 있잖아요. 군주의 자리에 있는데 지금 살레이기에서 초구랑 상구가 기르는 자라 했죠. 지금 유고의 군주의 입장에서는 자질이 음유하기 때문에 강량한 현자인 상구한테 기름을 배양을 의뢰해야 되죠. 이 스승한테 기름을 받는데, 군주보다 낮은 지위의 사람이지만 신하한테 의지해서 뭔가 양육을 받는 입장인 거예요. 군주잖아요, 이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불경, 상도에 어긋난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름에 거하면 길하지만 자기 스스로 배양을 해서 하는 자가 아니라 상구의 도움을 받아서 배양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큰 일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현자에게 의지함으로써 험난한 어떤 병고는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섭 대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구 같은 경우는 유이죠. 유이, 려, 길, 이섭, 대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는 말미암을 유가 돼요. 말미암을 유 해서 이 기름이 말미암는 곳, 어떤 배양이 있게 하는 자이다. 그리고 위태롭게 여기면 길하고 리섭 대천돼 있죠. 그러니까 큰 일을 해낼 수 있고 험난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상구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위에 있고, 이 기름의 배양의 계에서 살레의 계에서 가장 위에 있으면서 누군가를 기를 수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6,5의 신임을 받고 있는 자예요. 군주의 정권을 얻어가지고 막중한 책임으로 세상을 기를 수 있는 자인 거죠. 그런데 아까 바로 밑에 지금 6,5의 군주가 있는 거죠. 내가 군주의 정권을 받아서 세상을 위험으로부터, 혼란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배양의 자리에 있지만 어쨌든 신하잖아요. 그 군주가 바로 밑에 있는 신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처리해야 된다. 신하로서의 책임, 신하로서의 자리를 유지하면서 그 마음을 위태롭게 여겨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길하다. 그리고 이런 양강한 자질, 그리고 기름의 이 자질이
큰 일을 해내는데 이롭다 해서 바로 유의, 려, 길, 이섭, 대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레이계는 전반적으로 자신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전체적인 효 중에서 초구가 가장 인상이 깊었거든요. 초구. 우리들이 영귀라고 했잖아요. 누구나 다 자기한테 오랜 세월 동안 영기, 신령스러운 거북이, 누군가를 기를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낮춰보는 그것은 가치 있다고 보지 않는 어떤 내면의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버려두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입을 턱 벌리면서 나 좀 가르쳐줘, 나 좀 길러줘,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저는 살레이계 전반적으로 공부하면서 초구가 저한테 주는 교훈, 메시지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살레이기 강독을 듣고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